최우수상. 정신질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조현병에 대해. 조현병을 앓게 된 지 올해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은 남들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영어 선행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전 맨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뒤쪽에 앉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의 옷차림과 행동, 말에 대해 수군수군대고 욕을 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부터가 조현병 발병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입학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대학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의외로 같은 과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어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항상 같이 어울리며 자신감도 커지면서 1학년 여름방학까지는 마냥 대학 생활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들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멀리하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고 자신감도 크게 떨어지며 즐겁던 대학 생활은 지옥 같아졌습니다. 그렇게 일명 아웃사이더가 되어 지내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해결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과제를 했습니다. 매일 밤 친구들과 어긋난 관계에 대한 슬픔 때문에 눈물로 치새우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슬픔과 분노, 불안감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피해 망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여름 어느 비 오는 저녁,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길 반복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저의 어머니가 저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고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우황청심환을 한꺼번에 2개나 먹고서야 간신히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금의 상태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과 함께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현병이라는 단어보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더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 자체가 제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고 동시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를 차별하고 이 병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제가 조현병에 걸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게 하기도 했고 정신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는 영영 틀린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칩거하듯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마냥 신나고 재밌기만 했던 대학 생활을 매일매일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러 대학 생활을 아주 조금씩 잊기 시작했고 저는 겨우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영장을 받았습니다. 워낙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영장을 받게 된 터라 처방받았던 약도 챙기지 못하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군대 생활만큼은 잘 해내고 싶었지만 훈련소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험담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많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입소한 지 3일 만에 귀가 조치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군 생활마저도 적응하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마치고 멋진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게 창피했고 입대하기 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부모님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후 재신검을 받고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으나 사회복무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정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군 생활은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칩거 생활을 하며 사회생활도 못하고 군대 생활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원망했고 이런 마음에 대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던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는 게 조금씩 두렵지 않게 되었고 작지만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완벽을 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했고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시 칩거하듯 지내던 중 누군가 감시하고 도청한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을 통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고 꾸준한 약물 치료와 주사제 투약을 시도하면서 몸도 마음도 서서히 자기 자리를 찾듯 회복되었고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망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안내로 구직활동을 제안받았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대학병원 인력 모집에 지원하여 인사복지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꾸준한 약물 치료와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투약도 유지하면서 거의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고 병도 재발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여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2박 3일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해 나갔고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일본 여행 계획을 짜고 누나와 함께 두 번째 일본 여행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니 칩거하듯 집에서만 지냈던 제가 집 밖을 벗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직장으로, 나아가 해외로까지 행동 반경을 넓힐 수 있었고 발병 초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병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힘들게 지나온 지난 시간들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제 스스로 저의 장애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제한적인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이 체념한 듯 뇌리에 박혀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차별과 편견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은 오히려 더 흔치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기도 했고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치료를 유지하면서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함, 당당함, 즐거움, 편안함, 희망참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사복지팀의 일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는 마음가짐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을 깨고 장애인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성실하게 일했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도 편견 없이 동료로 대해주면서 대화도 늘고 업무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신장애인이라도 업무 수행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저 스스로 제한을 두었던 저 자신에 대한 한계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와 회복. 조현병을 진단받고 첫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도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이런 제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건 가족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처음 알게 되고 센터를 통해 다른 회원들과 같이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한 이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팬사인회나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 번째 입원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 생활 중에는 정신건강교육을 포함한 병동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냈고, 주치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통해 내 자신의 병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책에서는 병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병식의 수준에 따라 회복의 진도 또한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질환에 대한 진실된 감정적 통찰이 높을수록 자신의 병에 대한 대처 방식의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과 회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병시기의 수준을 높이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내는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책을 읽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제 삶의 큰 반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제 자신에게 생긴 병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지금의 삶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려보는 꿈, 희망에 대한 이야기. 학창시절 영어를 좋아하여 성적도 좋았고 자신도 있었던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얻고 지금에 이르면서 더 이상은 꿈을 꿀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꾸는 꿈을 위해 나이와는 상관없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외국으로 나가 일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회복되었지만 정해진 용량 외에도 불안감이 들 때면 여전히 비상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의미에서의 회복과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자신감도 넘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언젠가는 한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조현병 환우분들이 자신의 병을 숨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